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저희가 저번 차시에 금속 안경테의 표면 처리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금속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기본 소지 메탈, 그죠? 바탕 금속 베이스 메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표면 처리하는 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표면 처리를 할 때 금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금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이온 도금 방식 있죠. 진공 침착 방식을 이용한 진공 챔버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금도금처럼 보이게 하는. 근데 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이제 경제적이고, 게다가 어떤 물성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내부식성이라든지 내마모성이라든지 밀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우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최근에 많이 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여태까지 많이 쓰여 왔었었던 어떤 금도금의 가장 흔한 형태인 이 전기도금과 함께 이온도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같이 비교를 좀 해봤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다양하고 유니크하고 그런 이제 다양한 컬러의 어떤 색깔을 내고 싶다. 이제 메탈인데도 불구하고 금속 안경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컬러 메탈을 이용한 이제 그 도금 방식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하게 되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이고, 최근에는 이 방식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는 이유는 이 기본이 되는 이 소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을 좀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좋은 어떤 이제 안경테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뭐 컬러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경도를 더 부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표면 처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갖다 더 얻기 위한 이제 그런 용도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주 기능은 장식 효과죠. 좀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요렇게 했었을 때 이제 이것이 상품으로서 이제 나가도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가 이제 필요하겠죠. 도금막이 만들고 나서 금방 이제 벗겨진다거나 또 색상이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봤었을 때도 좀 아름다워야 될 테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피막이 또 오래도록 유지가 돼야지 많이 이제 좋은 이제 안경테잖아요. 좋은 피막을 이제 형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금막에 대한 그 다양한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내부식성과 관련한 그 평가하는 방법, 그 염수 분무 시험이라고 카스 테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한 이제 퀴즈를 이제 풀다가 저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뒤에 남아 있는 퀴즈 내용 오늘 이제 마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부분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다 붙인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용접을 통해서 붙이는데 용접을 할 때도 이제 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용접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이 안경테의 어떤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용접 재료와 용접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내용과 관련된 퀴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금속태의 도금 공정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도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피막을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아름다운 피막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잘 결착이 되고, 결착이 돼야지 이제 내구성이 좋은 테니까요. 잘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전처리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소지 금속의 표면에 어떤 이물이 없어야지 매끈한 표면이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이 매끈한 표면이 또 오래도록 결착이 되기 위해서는 고온지 소지 금속 부분에 어떤 활성화 처리라든지 잘 붙을 수 있는 어떤 예비 도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공정을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세척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 없는 어떤 지방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지방 처리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표면에 있어서 이제 산성화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붙일 때 잘 붙을 수 있게끔 활성화하는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도금을 합니다. 전기 도금도 이제 굉장히 수차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에서 70 공정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세척하고 활성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도금 피막을 갖다가 아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 이렇게 거쳐서 도금 공정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도금을 할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건 당연히 합금의 형태이고요. 그거 외에 또 뭐 이제 결착을 하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되는 게 은이 있었었고, 이제 다양한 이제 도금 재료들을 살펴봤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자, 금속 안경테의 도금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 이것의 성질이 얇게 잘 펼쳐진대요. 그래서 얇게 잘 펼쳐지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잘 펼쳐지다 보니까 적은 양으로도 도금 피막을 형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경도도 좋고 광택성, 반사가 커서 광택성도 좋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던 재료 중에 백금 중에서 로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로듐 같은 경우에는 백금과 같은 색깔을 지니는데, 굉장히 이제 얇게 피막을 형성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양을 갖다 적게 해서 이렇게 피막을 형성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런 광택성이 반사가 많아서 광택성이 좋은 거는 반짝반짝 빛이 더 많이 나니까 장식적인 효과도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로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금장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지금 금장도 살펴봤었고 금도금도 살펴봤었어요. 표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현재는 금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장과 금도금, 금장 GF하고 금도금 GP하고 비교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금장 골드필드에서 GF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다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금장은 다른 말로 금피복이잖아요. 그래, 피복 입히듯이 이렇게 소지금속을 둘러싸는 형식으로 표면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피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성질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번. 금장은 금속 표면에, 그러니까 소지 금속의 표면에 금합금을 피복 융착시킨 것이다. 그쵸? 붙여서 만드는 거죠. 맞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었죠. 중간에는 소지 금속이 있었었고, 그리고 맨 끝에 내가 진짜 입혀주고 싶은 금합금층이 있는데, 금장층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붙여주기 위한 확산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모금속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 금속층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장층은 진짜 이제 표면에 보여주고 싶은 이제 그 표면층이 되겠죠. 자, 참고로 확산층은 이 모금속층이랑 금장층을 잘 이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됐었던 재료 기억나실까요? 비금속 재료 중에서 니켈하고, 그리고 귀금속 중에서 이제 은하고, 요 두 가지가 결착력을 갖다가 높여주는 재료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지 금속은 비금속이고 입혀주는 금장층은 이제 귀금속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니켈과 은이 이제 합금된 형태로 확산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 때 금장층이랑 확산층을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모금속층, 소지금속층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다가 은을 갖다 발라가지고 그 위에 싸고 열 이렇게 줘가지고 녹여가지고 붙여주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만드는 게 금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장은 저희가 GF로 표기한다라고 했는데, 요걸 좀 세분화해서 또 보게 되면, GF는 실제적으로 이 안경테에 사용되어진 금속부 중량 중에서 금합금 중량비가 20분의 1 이상, 비교적 좀 많은 경우에는 GF로 표기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합금된 그 합금의 중량비가 20분의 1 미만으로 조금 적게 합금되어 있다. 함량이 좀 적다. 이러면은 RG, 롤드 골드 플레이티드 해가지고 GRG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다. 이제 둘 다 이제 금장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단 그 금 합금량, 그 중량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금장이랑 금도금을 비교했었을 때 제작이 복잡함으로 금도금 기술이 안경테에 널리 이용된다. 금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소지 금속들을 다 부분 다 결착을 시키고 이제 완성된 걸 갖다가 도금을 갖다 딱 한꺼번에 이렇게 도금 처리를 하니까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애도 적고 훨씬 만들기가 편하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잖아요. 근데 금장 같은 경우에는 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결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이 금장층의 두께도 부분마다 좀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장은 금도금보다 제작이 복잡함으로 맞죠? 그래서 금도금 기술이 안경테에 널린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입니다. 금속 안경테의 도금 방법 중에서 이온 도금 저희가 도금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먼저 전기 도금 습식 방법하고요. 그리고 이온 도금 건식 방법하고 이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해서 기억을 이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온 도금 같은 경우에는 IP로 표기되기도 하고 이 이온 도금을 할 때 이용되는 재료로서 티탄이었기 때문에 TiIP로도 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온 도금, 이제 이거는 건식 방법이다. 진공 증착 방식, 진공 챔버에서 하는 건식 방식이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해 처리 설비가 필요 없죠. 앞서 살펴봤었던 전기 분해를 이용한 습식 도금법 같은 경우에는 금속 수용액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도금하고 나서 요거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금속 공해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또 이제 공해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방식이고 이온 도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이 무공해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EP에 대한 설명입니다. EP에 대한 거. 자, 그리고 피막의 밀착력이 우수한 초경질 피막을 얻는 도금법이다. 굉장히 얇은데 경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금장판이나 금장선을 소지 금속에 피복시킨다. 피복시키는 거는 요거는 골드필드 GF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고요. 다양한 색상의 도금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다양성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전기 분해랑 전기 도금법이랑 이온 도금법을 비교를 하면 더 다양하고 색상 면에서 퀄리티가 좋은 거는 EP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봤었을 때 이 정확한 요 답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EP에 대한 설명으로 보셔야 되십니다. 자, 그리고 5번 도금액의 직류 전원을 인가하여 금속이온을 적출하는 것. 지금 이거는 전기와 관련하는 도금 방식이니까 EP 도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7번 문제입니다. 금속태의 유관 품질 평가와 관계가 있는 것은 도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된 도금의 품질 평가를 할 때 크가지 두 가지 기준으로 품질 평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관 평가가 있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화학적인 검사 방법이 있었는데 뭐 유관 품질 평가라고 하면 눈으로 보였을 때 아름다운 거 요것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광택이라든지 혹 탄대는 없는지 이런 것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도금 두께 이런 거는 이제 물리화학적 검사 품질 평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도금 표면 그 품질 평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살펴봤었던 건 내부 식성이랑 관련한 이제 그 평가 방법 딱 한 가지 살펴봤었거든요. 염수 분무 시험 카스 테스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도금막의 어떤 내부 식성과 관련한 검사법이었었고요. 지금 위에 있는 베타선법이나 감마선법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도금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속 현미경법 같은 경우에는 도금 표면이 이제 어떤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구 낙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철 구를 떨어뜨려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요거는 그 안경 렌즈의 어떤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은 이제 유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깨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깨져서 안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강화 처리를 하고 이 처리된 렌즈가 이제 안경 렌즈로서 사용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한지의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강구 낙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철구를 뭐 127cm에서 렌즈 전면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 렌즈가 깨어지지 않고 이제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요거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렌즈 강도 테스트인 거죠. 그죠? 이제 안경 렌즈로 사용을 했었을 때 혹 이 렌즈가 이제 깨어지면은 그 렌즈 깨어진 것에 의해서 이제 눈과 관련해서 항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깨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안경테에 있어서 납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분과 부분을 결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부분들을 다 결착을 시켜야 되기도 하고요. 혹 이제 금속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잘 떨어지는 부분이 이 패드 안 부분이 제일 잘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많이 썼다가 벗었다 하면서 이제 이 어떤 힘이 주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그 접촉면이 평활하지 못하다 보니 결착력 자체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붙여서 이제 완성된 완성품이 쓰다 보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수리를 하게 되면 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테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테에 사용되어지는 금속의 물성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용접이 잘 되는가, 그죠? 땜질이 잘 되는가, 이런 부분도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를 납땜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테는 가장 단순한 형태일지라도 이 접합점이 최소 12개, 그리고 좀 복잡하게 만들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30개소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붙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 금속테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접합점이 좋고 나쁨은 이 금속테 품질 판정을 하는데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붙일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본의 이 금속테의 재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붙일 때 사용하는 납, 이제 풀과 같은 거죠. 결착을 해주는 그 중간재, 그것이 어떤 것을 사용할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두 개의 금속 모재를 접착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림이랑
브릿지를 이렇게 접착을 시킬 때는 이 모재, 림이랑 브릿지보다는 융점이 낮은 납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녹는 점이 더 높은 걸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붙이는 과정에서 이 모재의 물성이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붙일 때 사용하는 이 납은 모재보다는 융점이 낮은 것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모재가 어떤 금속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납도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납의 융점에 따라서 이걸 경납 혹은 연납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융점이 납의 융점이 사용하는 납의 융점이 450도씨 이하인 것을 연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0도씨 이상인 것을 경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연납과 경납을 구분하는 기준은 450도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융점 자체가 450도씨 이하면은 연납이고 450도씨보다 높은 경우엔 경납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 안경테에서 사용되는 이 납은 다 대부분이 경납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안경테에서 사용되는 경납이 다 600도씨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600도씨 이상인 것을 경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고 딱 기준이라고 했었을 때 450도씨예요. 근데 안경테에서 사용하게 되는 납은 이제 대부분이 경납이고요. 그리고 그 경납에 있어서 600도씨 이상인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융점, 안경테에서 사용되는 고융점의 납은 이제 600도씨 이상의 융점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종류에는 금납, 은납, 황동납, 인동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납이라고 합니다. 경납. 자, 그리고 반면에 융점이 좀 낮다. 450도씨 이하인 이제 이하의 어떤 융점을 가진 납을 갖다가 연납이라고 하죠. 여기 대표적인 것이 납이랑 주석의 합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납과 연납을 나누는 기준은 융점에 따라서 연납, 융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경테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납은 경납이고 이때 600도씨 이상의 융점이 높은 그런 이제 납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은납을 사용을 하는데 이 모재가 뭐 금이나 금합금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재의 어떤 품이랑 거의 비슷한 납의 형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금납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은 은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납땜하는 공정 순서가 있는데 납땜하는 그 순서도 뭐 기본적으로 아까 그 도금할 때의 그 순서랑 거의 이제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붙이려고 하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표면 자체가. 그래서 표면을 갖다가 이제 뭐 세척하고 탈지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연마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그 표면이 잘 붙을 수 있게끔 활성화 처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세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붙이는 거죠. 일단 붙이기 전에 그 표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매끈매끈해야 잘 붙을 거고 그죠? 이물이 없어야 될 테니까 그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경테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납들은 이제 대부분이 경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 납을 사용을 할 때는 모재가 되는 금속의 어떤 품위를 확인을 하고 요거가 이제 비슷한 정도의 어떤 납을 사용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납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금납은 안경테 자체가 어떤 합금테 형태라든지 아니 금장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납을 사용을 할 때 이제 금납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같은 품이지만 이 모재보다는 융점이 또 낮은 그죠? 합금을 사용해야지 모재의 어떤 물성 변화시키지 않겠죠? 낮은 합금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건 이 은납이에요. 은납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겠죠. 은납이 결착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막 넓게 퍼지고 이런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은납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은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은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은납은 모든 비금속 안경테의 땜납으로 광범위하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낙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융점 자체가 조금 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재보다 낮은 융점에 이제 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은 자체가 융점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열을 가해가지고 녹인 이제 납의 형태이기 때문에 열감도 가지고 있고 열감 같은 경우는 좀 낮으면 좋겠죠. 이제 너무 높은 온도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은낙 같은 경우는 조금 융점 자체도 낮기도 하고 이렇게 붙였을 때도 실제 어떤 모재에 전혀 이제 어떤 융해라든지 침식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납의 재료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은 자체가 인성, 늘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접합부의 어떤 충격, 진동, 붙여졌는데도 어떤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결착력을 좋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납보다도 좀 납의 어떤 기능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어떤 모양이나 크기의 접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붙일 때 평활한 면끼리 이렇게 붙이면 너무 잘 붙어지겠지만 이제 안경테를 결착을 시킬 때 모두 다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꼬불꼬불한 형태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붙일 때도 기본적으로 은낫 자체가 이제 인성도 좋고 넓게 퍼지고 하니까 잘 이렇게 그래도 붙일 수 있는 어떤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크기에도 비교적 좀 더 좋은 결착력을 가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광범위한 물질을 납땜할 수 있는 것은 융점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제 여러 곳을 붙여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붙이는데 이 금속태가 한 가지 재질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의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도금이라든지 합금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지 금속 따로 위에 이제 입혀지는 그 이제 막의 어떤 물성 따로 또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재질의 어떤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뭐 부분마다도 다 이제 재료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융점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고융점의 납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융점 납을 사용해야 되는 순서로 단계적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융점을 먼저 붙이고 나서 저융점을 하면은 그래도 융점이 높은 것은 녹아내리지는 않을 텐데 저융점을 먼저 붙였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고융점을 붙이게 되면 융점 자체가 얘가 더 높기 때문에 먼저 붙였던 게 어떻게 떨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붙일 때는 이 물성들의 특성을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점의 납을 요구하는 부분부터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저용점 납을 사용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땜하는 공정 순서 살펴봤고 안경테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경납인데 그 중에서도 금납, 은납이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은납이었죠. 왜 은납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이유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경테에 사용되는 납의 종류도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붙였을 때 단단하게 붙여지면 너무 좋겠죠. 이런 이제 강도와 관련해서 이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용하고 있는 이 비금속성의 퍼짐성, 모재가 되는 비금속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납을 이용을 할 텐데 이게 잘 이렇게 퍼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발려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잘 이렇게 퍼짐성이 좀 더 단단하게 결착이 될 테고 그리고 합금의 두께 서로 간의 어떤 접합부 간격이 작아야지 더 접착을 해서 이제 또 단단하게 결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접합하는 비금속의 강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접합부의 건전성 접합부 자체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다른 어떤 뭐 이물이나 이런 거 없이 그죠 빈 공간 없이 있어야지 좋겠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 평면과 평면이 붙으면 제일 좋겠지만 좀 안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구조와도 관계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합점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융제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 융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납땜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재랑 모재를 붙일 때 이제 납이 필요하고 이제 이 납을 이용을 해서 붙일 텐데 붙일 때에도 이 모재가 좀 깨끗하게 그리고 붙이는 과정에서 이 납을 녹여야 되는데 이 녹이는 납의 어떤 융점이 또 이 붙이는 과정에서 융점이 너무 올라가 버리게 된 필요 이상 올라가 버리면 모재의 어떤 침식을 또 발생시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융점을 좀 내려준다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접합력 향상을 도와준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붙이는 전후에 또 지저분한 그런 이제 이물에 의해서 태의 어떤 완성도를 또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제 플럭스의 사용 목적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땜질 전후의 산화 방지 이제 열을 가해서 땜질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태의 어떤 지저분한 부분이 또 남을 수도 있고 태의 물성을 좀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또 이렇게 이제 접촉을 시킬 때 접촉을 잘 원활하게 해서 결착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융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붕산이나 붕사에다가 불화, 칼륨, 염화, 리튬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 땜질 하기 전에 이제 표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처리를 해주거든요. 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어떤 이제 그 기능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접합부 표면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요렇게 함으로써 이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이것이 이제 넓게 잘 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산화 피박이 이제 피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좀 지저분하게 좀 검게 이렇게 이제 좀 완성도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납처리가 그 땜납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불순물을 갖다가 좀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제 납땜하는 과정에서 납을 녹일 때 이제 녹여야 되다 보니까 일정 온도를 주게 되는데 이것이 또 필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요걸 갖다 좀 떨어뜨릴 수 있게끔 납땜 온도를 저하시키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고 요렇게 해야지 이제 모재가 좀 안전하겠죠. 이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접합력 향상에도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접합력 향상에 도와준다는 얘기 자체가 뭐 앞서서 그 표면을 좀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땜납도 좀 더 넓게 퍼져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필요 없는 부분도 다 없애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납땜 처리를 하는데 좀 더 완성도 있게 단단하게 결착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 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땜 살펴보면서 납땜 할 때 사용되는 이제 재료 그리고 좀 더 좋은 결착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부가적인 재료인 융제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입니다. 자, 납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저희가 납땜 살펴보면서 납땜에 사용되는 재료를 먼저 살펴봤었는데 그 재료를 납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이 납 같은 경우에는 그 녹는 융점에 따라서 경납과 연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450도씨, 그죠? 450도씨보다 융점이 높으면 경납, 낮으면 연납 이렇게 구분을 해봤었고 실제 안경에 사용되는 납의 재료는 대부분이 경납이고 이때 사용이 되는 게 600도씨 이상 이 되는 그런 경납 재료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에서 융점이 600도씨 기준이 아니고 경납, 연납 나눌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450도씨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이제 이 붙일 때 사용하게 되는 이 납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모재가 어떤 재질인지에 따라서 그 모재의 어떤
품위에 합당하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장 같은 경우, 금합금 같은 경우에는 금납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거 아닌 경우, 비금속 같은 경우에 광범위하게 은납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이고요. 자, 혹 금제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24K 순금을 이용하지는 않고 합금 형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땐지라는 방식이 붙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아주 쉽고 원초적인 것으로 예전에 했었었던 방식은 만약에 금속체의 어떤 그 부분 용접됐던 부분이 떨어졌다 했었을 때 아주 옛날에는 정말 토치를 가지고 납을 녹여가지고 안경원에서 직접 붙이셨어요. 정말 전문가죠. 그렇게 붙였는데도 깔끔하게 잘 붙여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전문 업체에 보내서 다 이제 이 납땜 처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했었을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서 하게 되면 비용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때 하게 되는 방식이 지금 하는 방식은 그런 토치를 이용하는 원초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고주파 유도 과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지 자기장을 이용한 어떤 간접적인 열을 이용해서 표면에 어떤 그 열을 가하는 표피 가열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간접적인 열을 이용하다 보니 어떤 뭐 지저분하게 되는 어떤 이제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훨씬 더 깔끔하게 결착 녹조 좋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기본적인 안경테 모재의 어떤 물성 변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방식은 이제 주로 이제 고주파 유도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했었을 때는 물성 변화 없습니다. 훨씬 더 퀄리티 좋게 땜질이 가능합니다. 땜질된 부분도 훨씬 더 단단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지금은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런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재보다 융점이 좋은 금속 합금을 용해시켜 보통 이제 납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모재랑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굳이 좋은 거는 필요 없고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접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옳은 지문은 아니니까요.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를 용접을 할 때 사용되는 융재, 좀 더 좋은 결착력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도와주는 재료로 융재 플럭스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요 이제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었었잖아요. 그죠? 보시게 되면은 금속 피막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거는 피막을 의 형성을 촉진을 하면은 더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땜납 시의 납의 유동성을 향상시킨다. 잘 퍼지게 해가지고 잘 붙을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융재 기능이겠죠. 이제 중요한 기능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전착 피막과의 부착력을 높여준다. 자, 그 다음에 전착 피막과의 부착력을 높여준다. 그 앞에 했었었던 피막과의 부착력을 높여주기 위한 요거는 이제 1차 예비 도금으로 이용되게 되는 이제 니켈 그 피막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죠. 전체 피막과의 부착력 높여주는 요거는 아닙니다. 그죠? 피막과의 부착력 높여주는 거 아니고요. 작업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 작업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어떤 모재가의 어떤 물성을 변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좋죠. 오히려 이제 이 융재 같은 경우에는 융점을 좀 낮게끔 해주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압 시 최적 수축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이거는 안경 렌즈 그 제작 과정에서 저희 보면은 가스켓이라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스켓 몰드 만드는 이 사이에 끼우는 가스켓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열을 가하고 열을 가다 이제 또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하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렌즈가 만들어질 때 어떤 크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몰드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는 가스켓이 있었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금 5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아니니까 용지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속체 부분을 좀 오랜 시간 쭉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부분에서 금속태와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은요.
안경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면 처리 방법 크게는 세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도금 방식이랑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온 도금 방식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테에 있어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납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납땜을 할 때 이제 안경테에서 주로 사용되는 납 주로 이제 은납이 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납도 때에 따라서는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납, 은납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결착력 좋게 이제 잘 납땜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재료로서 융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융제로 사용되는 재료 그리고 융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저희 어떤 기능, 이제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